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치적 어젠다를 갖다 세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도 압니다. 박근혜 정부가 왜 온갖 국내적 개혁을 갖다가 시도하다가 온갖 국내적 개혁을 변화를 그리고 발전을 갖다 추진하다가 그 온 사회 기득권 세력한테 몰려서 탄핵을 당하고 그렇게 영혼에 몸이 되고 감옥에서 5년을 갖다 지낼 수밖에 없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정치 세력을 갖다가 탄탄히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 세력을 탄탄히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역전패를 당한 거였습니다. 퇴치를 당한 거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걸 갖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내년 4월 10일에 벌어지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개파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갖다가 몇십 명을, 최소한 몇십 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만의 정치 세력을 만든 걸 갖다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싫어하겠습니까? 정의당이 싫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김기현을 비롯한, 장기현을 비롯한 저 국민의힘당에서 꽈리를 틀고 있는 기득권 정치 세력, 소위 보수라고 얼굴에 표방하고 있는 소위 무늬만 보수인 저 가짜 기회주의자 정치인들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만의 개파를 만들어낸 것 갖다가 가장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내년 4월 20일 22대 총선은 정치개혁, 대한민국 편혁의 변곡점이자 기회이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내년에 저 국민의힘당을 갖다 앞서서 21대 총선을 할 때 보수정당, 소위 무늬만 보수정당이라 한 작자들이 할지라도 그 보수정당이 총선에서 이길 만한 가능성이 몇 퍼센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퍼센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0%입니다. 0%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5번의 공직선거,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루어진 2번의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이루어졌고, 부정선거의 수혜자는 바로 누구였습니까?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 10일 벌인 총선에서 또 민주당이 혜택을 안 볼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중앙선관위에 사무총장 앉혔다고 해서 저 암흑에 휩싸인 부정선거 세력을 갖다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습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왜 그 많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왜 그 수많은 잘났다고 하는 기득권 인사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묻습니다. 그들이 멍청해서, 무식해서, 게을러서 이걸 몰라서 안 듣겠습니까? 몰라서 떠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학교만 나온 사람도, 국민학교만 졸업한 사람도 딱 보면 압니다. 이것이 부정선거란 거. 근데 그들은 왜 안 떠듭니까? 바로 두려워서 떠들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가 뒤집힐까봐, 국민들이 뒤집힐까봐, 국민들이 뚜껑이 열려서 폭동이 일어날까봐 겁이 나서 못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사회가 뒤집히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그들이 갖고 있는 이권, 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 잃어버릴까봐, 해체될까봐 아무도 다 쉬쉬하면서 이걸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국회의원 하나 떠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댈 건 누굽니까? 바로 이 부정선거를 위해서 손해를 보고 몰락한 정치를 갖다가 다시 지하로부터 끌어내서 부활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권을 잡았으나 호사비 정권이고, 힘을 잡았으나 그 힘은 무 하나 두부 한모 별 수 없는 그런 무렁뱅이 칼, 그걸 쥐고 있는 윤석열 집단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두 세력만이 바로 현 정치 세력 구조를 갖다가 타파할 수 있는 세력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두 정치를 갖다가 뒷받침하고 뒤에서 밀어서 내년 4월 10일 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부정선거 갖다가 밝힐 수 있고 부정선거와 싸울 수 있고 그리고 선거 정의 세울 수 있고 바로 국민이 원하는 자들이 국민이 뽑는 자들이 바로 국민의 대리인이 되도록 국민의 대리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국회의원도 어느 지자체장도 어느 서초구청장도 서울시장도 경기도지사도 다 저들이 조작한 대로 되다 보니까 아무도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공직자들이 여기 계신 경찰분들 여기 있는 그 밑에 계신 분들은 공직자가 아니고 저분들 기간제 근무하신 분들이고 여기 계신 정보관님들 다른 분들은 다 공직자입니다. 20몇 살서부터 공직을 시작해갖고 60살 정년 퇴직할 때까지 공직을 이어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럼 저런 분들이 무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저 정비까지 와서 직을 갖다 유지하고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것 갖다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은 몸잡이를 들고 있으며 피켓을 문에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4.15 부정선거 사형이라는 깃발을 2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신고되지 않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동법 11조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1호 2호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서초경찰서 경비과장님 1차 퇴산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퇴산하십시오. 야 조용히 해! 일단 이거 좀 내려놓고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야 합시다. 조용히 해!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조용히 해! 대법원 그만 얘기해! 펼치고 야! 그만 얘기해! 있으며 피켓을 내려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국에 계신 애국들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간 꿈에도 바라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계신 도태호 변호사님 같은 그런 흰진 정치 세력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것 같다 우린 꿈에도 그리고 동법 11조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민노총 가서 그래! 집회 야!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자 서초경찰서 경비과장 정신 차려라.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집단 남녀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서장의 명을 받아 서초경찰서 경비과장님 1차 기자회견 중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자회견 중인데 기자회견 헌법상 권리 방해하지 마십시오. 다시 또 하면은 계속 기자회견 방해하는 거로 저희도 생각하겠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대상입니다. 왜 경찰이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야지 탄압하는 경찰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도 신고합시다. 경찰은 340m입니다. 340네 번째 경찰 자택입니다. 기자회견을 왜 못한다는 그래요, 세상에 어디 진짜?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주장하면서 해산명령을 자신의 단명중에도 불구하고 집권남용입니다. 네 번째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천수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회 모든 것이 집권남용으로 범법이라 알 겁니다. 민노총들이 나대는 데는 직선에도 못하면서. 자, 저희들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여기 지금 여기는요 대법원 앞입니다. 여기는 지금 여기는 대법원 앞인데요. 지금 여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기자회견 하지 못하도록 지금 저 경찰들이 계속해서 집회를 하면서 강조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을 계속 체증하고 불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서 이 경찰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기자회견장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대법원 앞이에요. 대법원 정문 앞입니다. 네, 대법원 정문 앞이고요. 지금 저희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저 경찰들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저희들에게 공격하고 그리고 저희들 강제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네, 빨리 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들 기자회견 다 신고하시라고요. 다 오늘의 신고하세요. 기자회견 다 주제는 각자. 일관되었습니다. 내일이 그 파주을을 비롯한 그 문제되는 부정선거 관련 소송 남은 5건마저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선고 기일을 잡아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전에 모든 이 부정선거 사건들을 남겨놓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증거인멸하기 쉬운, 훼손되기 쉬운 상태로 만드는 그러한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항의적인 의미로 그에 대해서 항의의 뜻을 표시하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시민들의 기자회견을 불법적인 집회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면서 함부로 위협적으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직권 남용에 해당되고 고발됩니다. 다들 신고하시라고요. 지금 어느 공권력 어느 지위라 하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가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무슨 평화로운 민주 질서에 위협이 됩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마치 커다란 해악을 가하는 불법 집회라고 혼자 자의적으로 단정하는 것입니다. 혼자 자의적으로 단정해놓고 불법 집회 해산하라고 위협적으로 시민들에게 게다가 정치적 발언하지 말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정치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80%, 80% 그런 내용이 끼이게 마련입니다. 기자회견을 할 때는 어떤 주장이 있고 또 그 주장이 여러 가지 제도권에서 편안하게 자기 주장이 논의되거나 관철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러한 의사를 표출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것을 의사를 정치적 발언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정말 처음 듣는 그런 말입니다. 예. 아니 그런 말을 지금 함부로 하면서 이것을 불법 집회라고 하는데 정치적 발언하지 마라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그 불법 집회 간주가 얼마나 자의적이고 자기 마음대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사회에 수십 년간 민주화 시대가 진행되면서 나타난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도 독립, 법원도 독립, 입에 늘 독립을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에 독립을 늘 달고 있으면서 법원도 경찰도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수십 년간 강조해 왔는데 법원의 책임, 법관의 책임, 재판의 책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합니다. 경찰도 비슷합니다. 경찰의 독립, 검찰로부터의 독립, 주구장창 경찰의 독립을 이야기해 오지만 경찰의 책임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어떤 위험을 초래하느냐? 독립만 주장하고 책임을 망각할 때 바로 마음대로 권력 남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다시 또 이렇게 권력 남용을 하는 서초경찰서 것입니다. 경비과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1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현수막을 3개 펼치고 문제를 두르고 있으며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울러 깃발도 한 개 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지금 저희 것입니다. 국민들이 여기 지금 평화롭게 기자회견을 하고 6조 1항에 위반되고 지금 경찰들이 또한 지금 이쪽에 헌법 11조에도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강제 해산시키려고 이에 하고 따라 있습니다. 여기 경찰 뭐 하십니까? 빨리 와주시죠. 집회는 시효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1호 여기가 2호 및 경찰서입니까?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여기 대법원 서초경찰서 앞이에요. 경비과장이 여기 대법원 앞입니다. 2차 지금 해산 우리 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우리를 불법 투표라는 여러분들은 1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국민들 거리에서 계속해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집회는 시행하는 법률 제6조이랑 11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마음대로 따라서 집회는 시행하는 법률 제20조 1항 2호 이 공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2차 해산 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직권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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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자, 우리 기자회견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은 헌법상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기본권입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존재이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탄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다른 시민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으며 어떤 폐해를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 기자회견 중입니다. 기자회견을 헌법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자기 권한을 넘어 위협하고 방해하는 것은 직권남용입니다. 경찰이라고 해서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한은, 공적 권한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구체적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은 그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사용과 행사가 되지 못하고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까 전 기자회견으로 우산 좀 돌아가겠습니다. 치우라고요, 거기. 자, 뒤에 우리 사진 사회에 찍을게. 왜 이런 폐해가 만연되었냐? 제가 아까도 설명드리고 있지만 경찰의 독립 추구장창 주장합니다. 그래서 경찰, 검찰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나 너네 명령 듣기 싫어. 검찰 우리에게 노터치. 경찰 누구도 경찰에 간섭하지 마. 독립을 그러한 의미로 이해합니다. 자, 우리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기관도 어느 누구도 법원, 법관, 재판에 말하지 마. 우리는 우리 독립이야. 이런 독립을 주장한 예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관위입니다. 선관위는 주구장창 헌법기관이고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원이 구멍 뚫린 보안 때문에 보안 점검 받으라고 하는 것도 거부했습니다. 자, 우리 독립에 대해서 주구장창 주장하면서 네, 우리 여기 기자회견장 신고에 대해서 반응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경찰도 정당한 권한 범위 내에 행사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폐해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관위도 독립만 주장하고 책임을 전혀 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가 만약 책임을 중대하게 생각했다면 이상한 투표지가 나왔을 때 선관위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투표지가 나올 수 있느냐, 자기가 먼저 긴장해서 자기가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안달복달 했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시민이야, 우리가. 그런데 선관위는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자, 자신들의 독립은 주장하고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경찰에 좋습니다. 독립도 좋지만 그 독립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독립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그러한 방향에서 독립이 주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경찰이 검찰보다 더 국민을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나타난다면 국민들의 마음은 경찰의 독립이라는 말을 순순히 그렇게 좋은 말로 듣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재판의 독립, 그것이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그 부분이 너무나 반성도 약하고 제도적인 정비도 약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부정선거 소송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났습니다. 왜냐, 부정선거 소송은 대법원 단심이고 한 번 하고 최종심입니다. 한 번 하고 불복할 재판도 불복할 수단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판은 보통 3심인데 3번 할 수 있는 것인데 부정선거 소송은 한 번 하고 더 이상 어디에 잘못됐다고 호소할 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더 책임감 있고 얼마나 더 신중하고 얼마나 정말 당사자에게 경청하는 태도로 해야 맞습니까? 그러한 책임지는 태도는 너무나 약하더라는 말입니다. 독립은 수십 년간 그렇게 주장해서 사실 얼마나 법원 독립 많이 됐고 법관 독립 많이 됐고 재판 독립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의 책임에 대해서는 자, 이 판결이 잘못 나가면은 앞으로 부정선거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다, 이런 책임의식이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연수원의 숱한 이상투표지들을 그럴 수 있다고 다 해버림으로써 김경우 의원님 말한 것처럼 부정선거의 제도화를 오히려 만들어버린 무책임한 판결이 막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독립 그러면서 책임은 다 내다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독립된 경찰이다, 나 검찰 명령도 받지 않고 해산 명령한다, 좋아, 경찰 독립 좋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좋은 데 써야 되는데 독립을 좋은 데 쓰기는커녕 책임을 지지 않고 평화로운 시민의 기자회견을 오히려 해꾸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막아주고 그걸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민의 기자회견을 자기 마음대로 불법 집회라고 간주하고,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서초경찰서장을 만든 게 누굽니까? 그게 다 국민입니다. 경찰청장을 만든 게 누굽니까? 다 국민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은 얕잡아보고 이 재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만연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힘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서초경찰서장도 아니고 경찰청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닙니다. 대법관이 볼 때 저 일개 변호사 우습게 보입니다. 자, 일반 시민 다 그냥 힘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만약 그렇게 생각하면 그 법원에 고귀한 지위를 주고 고귀한 사명을 부여한 그런 헌법적인 제도의 본질을 다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법원은 누구를 보호하라고?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저또 자의적인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입니다. 법원이 자의적으로 2차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몸자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위신부 집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제11조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1호 2호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해산명령을 바랍니다. 3차 해산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힘없어 보이겠죠? 그러나 역사는 말해주고 2차 있습니다.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대법원 100m 이내의 거리에서 탄압하면 그 현수막을 펼치고 몸자리를 두르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와 진실을 티켓을 목에 걸고 않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불법 집회를 한 적도 이는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률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불법 집회는 및 아무 제6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1호 2호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 따라 서초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이 3차 해산명령을 바랍니다. 지금 즉시 해산하십시오. 있는지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로운 기자회견을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인 집회라고 간주하고 도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딱 보니까 네가 도둑이네, 너는 나한테 붙들려 가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자의적인 권력 남용이고 네, 직권 남용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50년 전에 경찰의 그러한 너무 직권 남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87년 이후에 많이 반성하고 그런 부분 고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때 나라를 거꾸로 돌리더니 이 경찰의 이런 태도마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노력하면서 발전해온 적법 절차 정치를 완전히 후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로운 시민의 발언을 누가 자의적으로 집회라고 간주하면서 해산하라고 위협적으로 뻥뻥 방송하는 그런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국민이 준 적이 없습니다. 헌법이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서 그런 직권을 남용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의 항의는 내일 불법적인 선거를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의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독립만 강조하고 책임은 강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함부로 위협적인 그러한 발언을 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아보는 그러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잘 안 형성되고, 그러고 권한은 자꾸 독립 부르짖는 쪽으로 주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고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러한 경찰의 행태가 힘있는 민노총이나 마구 쇠파이프 휘두르는 자들에게는 양순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경찰로 나타나고, 저희처럼 오히려 이렇게 아무 위협적인 거 든 것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말하는 것 뿐인 사람들한테는 무섭기 그지없는 경찰로 거꾸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경찰 본연의 임무인데 오히려 거꾸로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이 약자들에게는 한없이 높은 사람처럼 갑질하고 구는 것이 누가 경찰에게 그런 권한을 줬냐는 겁니다. 누가 법원에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법원이 헌법적으로 아무 가진 것 없고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 그 경청하는 임무를 주고 그것을 잘할 때 대법관까지 높인 것이 헌법이고 우리나라의 국가 질서인데 거꾸로 힘있는 사람들의 권력 카르텔에 눈치나 보고 우리 힘없는 이 국민들, 힘 없어 보이는 국민들, 이 국민들은 무시하고 그러고 함부로 불법적인 선거 막 잡고,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나오게 된 것이고 항의의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힘 없어 보이는 국민들의 힘이 사실은 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의 힘이 지금은 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의 힘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우리 일제시대 보면은 못 듣고 갈 것 같았지만 반드시 우리나라 자유민주국가로 세워서 이 번영의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정선거와 온갖 걸로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데 우리 반드시 옳은 역사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기자회견 하는데 사람이 11명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이 부정선거로 인하여 자유국가 국민은 중대한 이익이 경제가 침해되고 있다. 사유로 국회의원 우리는 한 11명 있거든요. 지금 기자회견에 11명 있는데 경찰이 5, 60명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사유로 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확실한 증거 발견 수사하라. 70명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사유로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속 인천 연수을 2022년 7월 28일 재검표 결과 기각 판결은 범인 은닉죄 판결입니다. 사유로 선거 판결문은 범죄적 판결문입니다. 국민은 박수! 경찰에게 명령한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범인을 체포하라. 대법관 판사 7명, 조재혁, 천대혁,
이동원, 권순일, 노정희, 노태락, 김명수, 범인 은닉죄, 형법 151조, 체포하라, 부정선거, 2022년 4.15 국회의원 선거, 총선거, 부정선거, 부정선거를 감싸준 죄, 2021년 6월 28일. 자, 제가 우리 기자회견에서 지금 4.15 부정선거 마지막 남은 5건을 졸속 불법으로 내일 선고를 하려 하기 때문에 그간의 3년 4개월간 있었던 부정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부분은 정교모라고 수천 명이 모인 6천 명 이상이 모인 교수님들의 단체에서 이미 성명서로 이것은 부정선거 의혹이 너무나 크다. 특히 통계를 전공하시거나 통계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수치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다 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하고 지금까지 그 태도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때로부터 특히 개표 과정이나 투표 과정에서 이상현상이 보여졌던 부분들이 영상 채록된 부분들이 함께 그 숫자들과 함께 문제 제기가 되면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의 문제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례없이 126건, 자잘한 것까지 하면 139건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많은 선거 소송이 처음으로 완전히 동시에 제기되는 그러한 초유의 사태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1단계 그러한 소송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그러면은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했는데 법정 선고 기한인 소제기 후 180일 동안 거의 진행된 게 없었습니다. 원고가 열심히 서면을 써내도 피고가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서면 대응도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고가 지금 여기 경찰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코로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십니까? 나도 왜? 코로나도 아닌데 마스크들을 왜 이렇게 다 쓰고 계십니까? 찍고 있어서요. 얼굴 드러내기 두렵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마스크 얼굴 다 가리고 이랬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경찰 아닙니까? 당당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뭐더라고요. 네, 그래서 1단계가 그 법정 기한을 넘기도록 우리 제대로 소송이 전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피고의 이 제대로 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선관위가 제대로 서면도 써내지 않고 그리고 검증을 요청하는 원고의 요구를 대법원이 빨리빨리 진행해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법정 선고기한 180일을 훌쩍 다들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정 선고기한을 훨씬 넘기고도 그리고 그 진행이 지지부진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 최초의 재검표가 2020년 4월 15일 선거 후에 1년도 넘게 지난 6월 달에 가서야나 6.28 재검표 인천 연수을 최초의 재검표가 1년 2개월 만에 잡힌 것입니다. 자, 그 지점에서 이제 그 새로운 단계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재검표 현장에 나타난 투표지들은 너무나 이상한 투표지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우리는 일반 시민들과 변호사들과 원고는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좀 멍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지들이 전부 너무 신권 집회처럼 빳빳한 투표지들이 나타나고, 그 다음 일장기 투표지가 천여 장 막 나오고, 그 다음에 괴물처럼 생긴 배추잎 투표지도 나오고, 그리고 붙어있는 투표지나 좌우 간격이 틀어진 투표지, 온갖 이상한 투표지 색깔이, 자, 색깔 이상하다는 것도 법원은 아주 사소한 것 취급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 관내 사전 투표는 서로 다른 지역들로부터 와서 한 묶음에 묶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관인 도장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관내 사전 투표지의 중간에 글자 색이 파랑, 뭐 빨강 이렇게 변한 것이 연속적으로 수십 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이게 한두 장이 간헐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구주와 변호사가 직접 목격한 증언인데요. 관내 사전 투표는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어떻게 연속적으로 그렇게 색깔 다른 투표지가 나올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그냥 사전 투표지 발급기가 좀 잉크가 모자라 가지고 그런 것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문제로 될 수 있는 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연수을은 너무나 많은 이상한 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수을 재검표 후에 많은 항의와 이거 정말 이상하다 하고 시민들이 더욱 부정선거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 연수을만이 아니라 그 뒤로 힘겹게 하나 둘씩 총 해서 재검표를 다 열어준 게 7건을 넘지 않습니다, 제 기억에. 그러니까 그 간격도 한 달씩 두 달씩 이렇게 둬가지고 띄엄띄엄 간신히 열어주는 그러한 재검표를 할 때마다 이상한 투표지와 온갖 가지 이상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검표를 제가 5곳 정도 들어가 봤는데요. 이 간곳마다 그러한 이상 투표지들이 끊임없이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정도로까지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거로부터 2년이 더 넘어 지난, 재검표로부터 1년이 더 지난 작년 7.28, 그래서 2022년 7.28 연수을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되었을 때 정권도 교체되었고, 정권 교체도 아슬아슬했죠. 부정선거에 때문에 너무나 교체되기 어려웠는데 시민들의 정말 헌신적이고 눈물겨운 노력으로 그 부분이 간신히 줄여서 그 부분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 교체가 되고 판결 선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와 있는 이러한 이상 현상들을 통해서 판결 선고가 그렇게까지 황당한 판결을 낼 줄 몰랐는데 받아보니 이거는 완전히 황당한 판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수을 작년 7월 28일 이후에 계속해서 그러한 연수을 판결 논리처럼 가장 황당한 거, 유명한 거 다들 아시지요? 원고가 육하 원칙처럼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이 부정선거 실행을 다 했는지를 원고가 증명을 다 못했기 때문에 증명 책임이 원고에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패소한다는 그러한 널리 알려진 우리 참 황당한 논리가 계속 적용되고 다른 것들도 기각시켜 오다가 지금 마지막 5건 파주을이 포함된 것이 내일 이제 불법 선고가 된다는 이 제가 3년 4개월의 우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 파주을은 끌어오는 동안 왜 파주을이 뒤로 밀렸겠습니까? 파주을은 재검표를 했을 때 투표록에 그 투표록과 투표지의 불일치 문제가 당장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연수을 판결문을 쓰기 전에 벌써 파주을의 이 고유한 아주 해결하기 곤란한 문제가 벌써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아는 자들일수록 파주을은 제일 골칫덩어리였던 것입니다. 파주을 투표록과 투표지의 불일치, 투표록에는
다 정자로 기재되어 있는 투표지가 재검표장에는 나타나지도 않았다. 설명이 안 되니까 지금은 어떤 이상한 말까지 경찰이 흘리고 있습니까? 알바생이 그거를 잘못 보고했다. 그런데 알바생이